Real estate plus legal. Regal Estate. 리걸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에피소드. 우리 건물에 업종 제한이 있었어? 그럼 우리 이제 커피 전문점 못해? 그럼 우리 이제 망한 거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분양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한 점포에서 임차인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자 다른 커피 전문점 지정을 받은 점포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영업금지 청구 및 영업 폐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현업에서 업종 제한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및 영업 폐지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본건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었어요. 지하 4층에 지상 25층의 집합 건물로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건물입니다. 자, 원고 L은 이 건물 한 점포 구분 소유자고요. 원고 M은 L로부터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피고회사 역시 이 건물의 다른 점포의 구분 소유자고요. 피고 D는 이 회사로부터 피고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동일하게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자, 원고 주장입니다. 피고들은 커피류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위반 의무 종료일까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자, 위에 103호는 우리 점포는 커피 전문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너희 피고들 108호는 공인중개사 업종으로 지정되어 분양되었다. 상가 건물 분양을 받을 당시에 업종이 제한되어 분양되었으면 지정업종 위반하여 영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지정된 업종 외의 영업인 원고들의 지정업종인 커피 전문점을 영업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점포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들은 커피 전문점 영업하지 말라라는 청구죠. 자, 이에 피고의 주장입니다. 분양계약서상의 업종란 표시만으로 이 상가, 이 건물에 업종 제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우리는 업종 제한 약정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실 없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업종 제한 약정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108호에서 영업하지 말고 커피 전문점 영업하지 말고 제3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자,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50만 원씩 간접 강제 결정이라고 하죠. 네, 이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물 관리 규약이나 집합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살펴보더라도 업종에 대한 지정은 없었다. 이거는 피고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종전 소유자 회사, 피고 회사의 이전 소유자 회사 담당자나 심지어 건물 관리소장도 여기에 업종별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언급하지 않았다. 이거는 증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고가 분양받기 전에 피고들 점포가 먼저 분양이 되었고 피고들 점포 분양 당시에 커피 전문점 업종 지정 분양된 호실이 없었다. 즉 내가 분양을 피고 점포가 분양 당시에는 커피 전문점 업종 지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더라도 위반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그러나 분양 당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기로 한 분양계약서가 존재하고 이 분양계약서에는 명백하게 수분양자는 분양 목적물의 표시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네. 그리고 이 건물관리 규약은 용도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분양계약상 업종 제한 약정을 한
지정업종 입점자에 대한 업종 제한의 변경이나 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역시 건축물의 일반 용도를 기재하는 것일 뿐 업종 제한을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업종 제한의 약정이 분양계약서에 명백하게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원에서는 거래 현실에서 집합 건물인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이 관례화되어 있고 통상적인 일반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법원의 판단대로 업종 제한 약정은 있기 때문에 피고들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간접강제금 부과 청구와 관련하여서 지금 피고들은 자신이 영업 제한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커피 전문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즉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영업금지 의무를 계속 위반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가 영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피고는 따를 수밖에 없겠죠. 1일당 50만 원의 위반 행위로 인한 금액이 계속 쌓이는데. 그죠? 네. 자, 오늘은 현업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업종 제한 약정 여부와 관련되어서 그 위반에 관련된 이 청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사안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오며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